문재인 정부가 정부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쓸 돈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일 5조 8,300억 원을 더 쓰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국고에서 더 꺼냈으면 되는 돈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 세금으로 이만큼을 더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채워주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요구한 돈,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할 것인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대통령이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저기 저 어려운 국민에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을 돈을 좀 더 쓸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로 돈도 다 줬고 또 이런 재난에 대비한 것들도 다 계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고 따로 또 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예산을 이상하게도 너그럽게 그것을 허용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헤아려서 건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자기 부서에서 쓰는 돈을 그러니까 그냥 부서면 그런데 사장이 돼서 그 돈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면 열에 10명 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무능한 정부가 됩니다. 바로 그 경우에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것이죠. 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들어온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이런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문재인 보궐도 가능했던 것인데 문재인 보궐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어서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혹은 친문 세력들은 이런 무지한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탄핵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또 때로는 이 원칙을 스스로 제 손으로 고쳐 쓰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도둑이죠. 위헌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위헌정부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국민은
그 대통령과 정부를 함께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주권자의 아주 강력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주권 행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에게 종종 묻습니다. 국민이 무슨 힘이 있는가? 선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니면 시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부를 불신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임하게 되면 결과는 어떤가? 다 잡아 넣는 겁니다. 현대국가니까 죽이지는 않겠죠. 역시 법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이런 것이다. 헌법과 법률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파워풀한 겁니다. 그렇게 어느 일당이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문재인 씨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스스로 돈을 탕진해 놓고 국민에게서 더 거두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 이것은 참 가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개를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당의 의견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의 돈을 최대한 뺏겠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돈을 뺏기로 마음 먹은 그 금액은 반드시 뺏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우리 국민이 이들을 버릇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예산은 예산인 것이지, 추경에서 자기들이 내민 그러한 이렇게 좀 돈을 더 주십시오 한 것이 어째서 2019년도 2019 회계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서 혹은 모른다면 학습해서 그것은 틀렸다 하는 국민의 소리를 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이유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하면은 그 정부가 그 행정 집행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은 돈을 더 많이 낸다. 이것이 내내 같은 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재정 지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개탄을 하는 그런 국민이 있을 겁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이 경제의 버팀목이 재정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서, 그러니까 국제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워서,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것이 재정 지출이다. 다시 돈 다 내놔라. 세금으로 메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이때에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나라들도 많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소리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재정 지출로 메워야 재정 지출로 겨우겨우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가?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거짓으로 변명을 하는 것은 좀 괘씸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필요해서 그래서 추경으로 이것이 필요했고 그 추경이란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봅시다. 버팀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을 버티는 것이죠. 무너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는 것인데 그 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이에 다시 손질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어차피 무너져 내릴 것이라면 버팀목을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좀 더 고생을 하면서 이 상황을 같이 도와서 넘어가면 머지않아 계획한 대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때 버팀목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빨리 치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버팀목을 위해서 새로 국민이 돈을 걷어준다 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과연 그런가? 이번에 그 추경을 가지고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 재난지역의 복구와 국민 안전을 위한 그 추경을 통해 그 돈으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문장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돈 쓰겠다. 그러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죠. 버팀목이 아닙니다. 이미 불나버리고 이미 피해 본 국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않는 사람 혹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국민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국민 총생산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 그냥 먹어치웁니다. 그렇죠. 소극적 투자 아닌 겁니다. 이것은 버팀목이 아닌 겁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아닌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 했죠.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추경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 정비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것 역시 경제 버팀목 아니죠. 그러면은 노후 인프라 정비,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70년 만에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하다가 발생해서 갑자기 이것을 편성해야 했는가? 그럴 리가 없죠. 매년 반복되던 봄철의 미세먼지, 또 경제 인프라, 이 노후 인프라 정비,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포함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왜 추경으로 다시 내놓는가?
그들은 그렇게도 무능했는가 아니면 국민을 또 속이는 것인가. 어떻든 이 두 가지 경우 앞에서 재난지역 이야기를 했던 것과 노후 인프라 정비, 미세먼지 저감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하는 것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의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서 그렇다 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통째로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침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에 추경 예산을 지원한다. 이 예산이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여기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 나왔습니다. 마중물. 마중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은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어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팀목이 필요한 이때 못 버티면 저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이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마지막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로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그때 마중물이 있으면 마실 겁니다. 마시고 남은 힘을 다 쏟아 넣어서 버티겠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중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중물은 앞에 버팀목이 소극적 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중물은 적극적 신규 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경제 상황 엄중함과 관계가 없이 국민에게서 돈을 더 걷어서 도박해보자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신규 투자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시지탄 추경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 선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추경 금액을 보게 되면 지난 재해 거기에 배정되는 돈이 일본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경제 분쟁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돈보다는 훨씬 많죠.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일본 때문에 추경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면도 분명히 있죠. 자,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경제 잘하겠다 하면서 이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죽지 않겠다. 만시지탄이니까 좀 더 서서히 죽겠다. 이렇게 신청한 추경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정권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떨어져 내리고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 더 좋아지겠다고 하는 추경이 아니다. 아니 조금 더 늦게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겠다고 하는 땜질 추경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돈 있는 놈이 더 벌려고 신청한 그런 식의 추경이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아 상태, 이제 곧 죽을 혹은 목이 말라서 곧 죽어갈 그런 사람이 요구하는 추경으로 바뀌어 버렸더라. 이미 신청해 놓은 추경이 이제 그 합의가 되고 끝이 나는 이 순간에 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바뀌어 있는가? 어떻든 죽겠다고 하니까 야당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이 바로 그것이죠. 일본 사태, 일본과의 그 경제 분쟁,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일본 문제를 이 목적사항 그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진실은 죽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밝혔으니까.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만시지탄은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이지만 이미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패배를 생각하고 저렇게 뛰고 있는 것이다.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씨,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뛰어야 하는 선수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해봤자 4등이야. 이러면서 뛰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뛰면 4등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면 8등 하는 것이지요. 4등 못 됩니다. 이것은 혹시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를까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본도 이제는 더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 8등이나 9등, 그들의 꿈은 1등이 아니다. 이 사실을 혹시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그들의 꿈은 4등입니다. 학급에서 한 30등 하는 아이의 꿈은 1등이 아닌 겁니다. 한 15등 하면은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5등 바라고 8등 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소박하고 제대로 된 아이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은 8등 할 거면서 1등 하겠다고 그렇게 광고, 선전, 선동, 홍보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 점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헛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통과됐다고 한탄을 하면서 이왕 그 모양 그 꼴인데 이미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받아낸 추경인데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것이 많이 깎였다고 또 그것을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부에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깎는 것이, 그러려고 있는 것이 국회겠죠. 이 국회 정당, 어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편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독재인 것이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손님입니다. 자기가 장사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장사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하고 한통속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이것을 더 쉽고 또 더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씨도
삼권 분립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삼권 분립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삼권 분리가 아니고 삼권 분립입니다. 문재인 씨 삼권 분립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러나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는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지켜야 할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